네, 셀트리온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 관세 리스크 때문에 국내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셀트리온도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하방이 튼튼해질 만한 이슈들은 꾸준히 좀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트럼프가 예고했었던 이제 4월 2일 관세가 이게 이제 예고된 게 상당히 오래전이잖아요.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예고가 되다가 일단 실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악재 실현이에요. 그럼 여기부터는 협상의 문제고 이게 실질적인 구간은 또 4월 9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국내 증시는 최악을 지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 변동성은 크겠지만 여기서 물론 이제 한두 번 정도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어요. 공매도도 시행이 됐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바닥을 계속해서 깊게 파고 내려간다 라기보다는 변동성 이후의 반등 쪽에 좀 더 무게를 둘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일단 관세 폭탄으로 대부분의 업종이 급락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주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는 흐름이기는 합니다. 요 이슈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트럼프 관세 파장에서 의약품은 관세 폭탄을 피했다. 국내 업계 안도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를 매길 때 이제 나라별로 뭐 상호 관세, 뭐 보복 관세, 뭐 관세율, 그 다음에 관세 품목 이런 부분들까지 다 세부적으로 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한국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좀 부과했고 모든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를 발표를 했는데 기존의 다른 관세가 부과된 철강과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등 품목은 상호 관세가 추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 업체에는 상호 관세가 추가 적용되지는 않으니까 일단은 요런 그 폭풍을 살짝 비껴놨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조금 관련된 이슈가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고 현대차의 투자에도 아직 수입 자동차 관세가 진행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반도체나 자동차주는 일단은 악재로서 반영하면서 하락하고는 있지만 의약품 업종은 기대치에 충족하는 면세가 됐다라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상호관세 추가 적용이 안 됐다라는 부분으로 일단은 안도감이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상승을 한다 정도는 아니고 하락장에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좀 받쳐준다.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그동안 좀 긍정적인 관점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일단은 의약품은 상호관세에서 면제됐다. 요거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약품 공급 차질 우려 등을 고려할 때 보편관세 역시 즉각 반영될 것을 간주하기는 어렵다. 요런 분석을 내놓는 이제 증권사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제약바이오주 내에서 주주하는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종목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죠. 새로운 글로벌 관세 정책 발표를 앞두고 밸류엄 프로그램 실천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요. 2027년까지 연평균 30% 이상 성장, 굉장한 고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죠. 수익성 확대로 27년 자기자본 이익률 7% 이상 목표, 평균 주주환원율 40% 달성 등 세 가지 목표를 공개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실제로 셀트리온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3일 만에 50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조속 매입을 마무리한 데 이어서 오늘 또다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을 했죠. 예전에는 그 자사주 매입만 하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주저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제 시장이 인정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에 다르죠. 매입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매입 후에 자사주 소각까지 진행이 돼야 이제 진정한 주주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시장이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자사주 매입은 뭐 성과급으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든지 이게 의결권이 살아나는 다른 주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는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물량이거든요. 근데 소각시키면 유상증자를 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주식 수가 아예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럼 실질적으로도 주가 부양 효과가 있다. 그래서 자사주 매입 이후에 소각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셀트리온도 그런 기업들의 하나다.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주식 동시 배당을 결정하면서 현금 1,538억 규모 그리고 총 1,025만 주의 주식 배당도 앞두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1,000억 원 추가 올 들어 자사주 3,500억 추가 취득. 이번에 매입한 자수 58만여 주 1,000억 규모. 자사주 취득은 4일부터 장내 매수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일부터 장내 매수 방식이기 때문에 주가의 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예전에 제가 삼성전자를 말씀드릴 때 주가 바닥에 대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근거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이 자사주 매입입니다. 삼성전자가 5만원 중반대 이하에서는 자사주 매입을 100만주, 120만주 적극적으로 했고 5만 5천원대 이상에서는 100만주에서 80만주 정도를 살짝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사주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실질적인 바닥 기대감을 더 높인다라는 부분이고요. 내일부터 자사주 취득이 장내 매수로 들어갑니다. 네, 1000억 규모로 진행이 되는 건 셀트리온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아주 작거나 무시할 수 있는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의미 있는 하방 경직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소각까지 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셀트리온이 이제 자사주 매입만 진행하고 주주환원만 진행하는 기업이냐? 그렇지 않죠. 바이오시밀러 램시마의 블록버스터 등급 1분기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CDMO 사업에 이제 진출,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잘하고 있는 분야에 셀트리온도 진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주를 보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 중에 하나가 파이프라인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냐. 요거는 제가 꾸준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풍부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바이오 시밀러 혹은 신약 개발 부분에서도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셀트리온은 그동안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 좀 많아요. 여기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다 악성 매물이라고 봐야 되니까 소화시키고 가려면 20만 원대를 확실하게 뚫어줘야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셀트리온은 항상 이제 공매도에 타겟이 됐었던 종목이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공매도에서 항상 자유로울 수 없었던 종목, 그게 바로 셀트리온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소각과 같은 주주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번에 상호관세에서 의약품은 제외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에 항상 말씀드렸던 바이오시밀러 그리고 CDMO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 램시마 이런 부분들, SC 제형 기술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받을 수 있는 부분,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SC로 상당한 그 SC 제형으로 상당한 가치 변화를 이끌었잖아요. 램시마 SC가 이제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SC 제형에 대한 모멘텀을 셀트리온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일단은 개파락 출발 이후에 당기는데 요즘에 변동성이 큽니다. 이 변동성 이후에는 완만한 반등으로까지 흐름을 좀 잡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거겠지만 그래도 조금 버티면서 반등을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주가 하락폭은 최근 지수 하락폭 대비해서는 선방했습니다. 충분히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구간이니까 신규나 추가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분할로 천천히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단기적으로 먹을 종목은 아니에요. 셀트리온은 좀 중장기적으로 한 6개월, 1년, 2년 이 정도 시간을 두고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충분히 좋은 종목이 될 것이라고 보고, 단타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접근하실 만한 종목은 아니죠. 그러신 분들은 뭐 지금 핫한 로봇주라든지 방산주 이런 종목을 접근하는 게 맞고, 셀트리온은 언제까지나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때 분할 매수 이런 공식으로만 하시면 필승을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볼만한 종목이다.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는 변함없이 좀 유지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